안녕하세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5년 들어서 로켓랩 주가가 40%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오르나 궁금하셨죠? 네, 정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신 자료, 로켓랩 우주산업 급등과 미제 전략, 이 발췌본을 보면서 그 배경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주산업이나 기술주 투자,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핵심 정보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급등세 뒤에는 사실 거시적인 배경이 일단 중요합니다. 뭐냐면 전생의 우주 경제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거란 전망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료에도 나오던데 2035년까지 1조 8천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맞습니다. 위성 발사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또 우주 시스템 공급망,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국방, 안보 쪽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런 게 다 성장 동력인 거죠. 그 큰 시장에서 로켓랩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건가요? 스페이스X랑 같이 상업적으로 전기 발사가 가능한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로켓랩의 그 주력 로켓, 일렉트론 있잖아요. 네, 일렉트론. 네, 그게 정말 제 역할 잘해주고 있어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벌써 68번이나 임무를 성공시켰으니까요. 와, 68번이요. 대단하네요. 성공률이 높다는 건 들었는데 그렇죠. 이 높은 신뢰도 덕분에 정부기관이나 민간 위성회사들,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고객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수주 잔고가 10억 달러 넘게 쌓였다는 거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미래에 잘 벌 거다 이런 예측이 아니라 실제 계약으로 증명된 거니까 시장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딱 보여주는 지표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 유럽 우주국 ESA랑 새로 계약했다거나 미 국방부랑 협력을 늘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이런 맥락이고요. 네네,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로켓랩이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형급 발사체, 뉴트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뉴트론. 거의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계획대로라면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안에 시험 발사를 하고요. 내년인 2026년에는 실제 임무에 투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뉴트론 개발이 또 중요한 게 국방 분야 계약 확대랑 연결된다고요. 미 공군 같은 곳이랑 일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요. 국방 분야는 아시다시피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못 들어가죠. 네. 대신 한번 들어가서 신뢰를 쌓으면 이게 굉장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뉴트론으로 국방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건 단순히 매출처를 늘리는 걸 넘어서 로켓랩의 기술력이 최고 수준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강력한 인증 마크 같은 거죠. 기술력 입증이군요. 그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적도 보니까 성장세가 정말 눈에 띄던데요. 2025년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나 늘었고, 2027년에는 12억 달러 매출까지 예상한다니 정말 가파르네요. 네, 성장세가 뚜렷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발사 서비스 매출만 느는 게 아니라 위성 부품이나 통신 장비 같은 우주 시스템 부분 매출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발사체 말고 다른 사업도 같이 크는군요. 그렇죠.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니까 재무적으로도 더 안정적이 되는 거고요. 이런 점들이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경쟁사인 스페이스X랑 비교한 부분도 재밌었어요.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3,500억 달러, 4,000억 달러 이러는데 로켓랩은 한 100억에서 160억 달러 수준이니까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규모 차이는 상당하죠. 근데 그럼에도 로켓랩만의 투자 매력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로켓랩은 상장사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스페이스X가 좀 더 큰 발사체나 스타링크 같은 다른 사업에 집중한다면 로켓랩은 소형이랑 중형 발사체 시장에 딱 집중하는 좀 더 차별화된 전략을 쓰고 있죠. 여기서 보여주는 성장 잠재력이 상당하고요. 집중과 선택이군요. 근데 두 회사 다 PSR, 그러니까 매출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20배가 넘는 건 좀 놀랍던데요? 네, 그 PSR이 20배 이상이라는 건 현재 벌어들이는 매출의 20배가 넘는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엄청난 고평가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그만큼 시장이 이 우주 산업의 미래 성장성에 거는 기대가 어마어마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 올리고 이런 소식들도 다 그런 기대감 때문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 있잖아요. 일렉트론의 성공, 뉴트론의 미래 가치, 실제 실적 성장, 또 우호적인 시장 환경, 국방 계약 같은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로켓랩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건 이게 그냥 단순한 기대감이나 버블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폭발적으로 크는 우주산업이라는 큰 배경 안에서 첫째, 일렉트론 로켓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수주도 탄탄하고, 네, 안정적인 기반. 둘째, 뉴트론 로켓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도 준비 중이고, 셋째, 우주 시스템 부문까지 키우면서 실적도 좋고 또 다변화도 하고 있고요. 넷째, 국방 분야까지 뚫으면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로켓랩은 이제 정말 우주 경제 성장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로 확실히 자리매김했고 앞으로 이들의 기술 혁신이나 사업 확장이 또 어디까지 갈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로켓랩 그리고 우주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는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PSR 20배가 넘는 이런 높은 평가는 분명 미래 가치를 많이 반영한 걸 텐데 과연 이 초기 시장의 열기나 정부 계약 같은 걸 넘어서 정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떻게 증명해 나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또 경쟁은 점점 심해지지 않을까요?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지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우주산업을 보는데 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